안녕하세요, 티드입니다. 요번에 여름이 엄청 빨리 오고 있죠? 찍는 시점이 4월 2일인데 벚꽃이 벌써 다 폈어. 그래서 오늘은 좁쌀여드름 관리법을 아주 쉽고 빠르게 원인부터 해결법까지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좁쌀여드름 막상 생겼다, 티동이 그때 뭐라 짓거렸더라 하면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일단 원인, 기본적으로 좁쌀여드름은 피지가 과도하게 났을 때 각질층을 뚫고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T존이나 요 이마, 턱 요런 데 좁쌀이 자주 생깁니다. 기름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 못 올라온 피지가 산화되면은 블랙헤드가 되는 거고, 좁쌀 형태로 올라오면 화이트헤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왜 과도한 피지가 생기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유수분 밸런스라 그러죠. 그 균형이 깨진 거야. 여기서도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보통 태생적인 유형은 지성분들, 개기름, 그냥 나고 날 때부터 기름이 많게 태어나는 거야. 남자들이 특히 좀 많고, 후천적으로 좀 안 좋아진 유형이 있는데, 이게 보통 수부지, 수분 부족 지성형, 아니면은 복합성 피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은 기름을 더 많이 분비를 해요. 피부를 보호하려고. 겉에는 기름이 잘잘인데 안에는 막 속당김이 있는 거야. 보통 속건조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가끔 실수한 유형, 주로 중건 성분들이 해당이 돼요. 평소에 기름도 많지 않고 좁쌀여드름도 잘 안 올라와. 근데 가끔 가다 실수해서 피부를 좀 건조하게 냅뒀거나 방치했을 때, 그런 분들은 가끔 좁쌀여드름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체질적인 거 말고 화장품을 잘못 선택했을 때예요. 흔히 우리가 보습감이라고 하죠. 옆 동네에서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겨울 화장품인데 막 여름 화장품 쓰고 있고, 그럴 때 한여름에 쓰기에는 좀 무거운데 아직까지 그거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좁쌀여드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거 덜의 푸바 크림 있죠? 요거 가을 겨울에 제가 맨날 쓰는 장벽 크림이잖아요. 근데 요게 한여름에 쓸 때는 약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날이 좀 따뜻해질 때는 젤 크림 형태의 가벼운 수분 크림도 좁쌀여드름을 좀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보습감 말고 이제 특정 성분이 나한테 안 맞아서 좁쌀 생긴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본인이 많이 써봐야 되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대부분은 너무 가벼운 화장품 쓰거나 너무 무거운 화장품 쓰거나 요거요. 자,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피부 장벽 손상입니다. 겨울에도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피부 장벽이잖아요. 이 장벽이 튼튼해야 뭐가 잘 안 올라와요. 트러블이 잘 안 생겨. 거기에 이제 자외선까지 더 많이 받으니까 모공은 넓어지고 좁쌀여드름 많이 생기고, 아니면 세수를 너무 막 빡빡하거나 클렌징 폼 막 장벽 다 날아가는 거 너무 센 거 쓰거나, 요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이랑 위생 문제인데, 뭐 스타일링 제품 많이 발라가지고 요쪽에 여드름 나고, 뭐 베개 피나 아니면 수건 이런 거 빨리 안 말리고 그냥 또 썼던 거 또 쓰고 막 그래가지고 세균 번식이 되고, 이런 건 너무 그냥 뻔한 얘기니까. 자, 그럼 좁쌀여드름 해결책 말씀드리기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먼저 좁쌀여드름은 절대 압출하면 안 됩니다. 짜지 마세요. 간혹가다 압출하면 짜지는 좁쌀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름이 찬 게 느껴지고 출구가 명확하게 보일 때 면봉으로 정말 살살 해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좁쌀은 압출할 때 다 익어 있는 여드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요해요. 더 세게 짠단 말이야. 그러면은 피부가 더 빨개지고 염증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괜히 그 좁쌀 하나 잘라고 했다가 더 보기 안 좋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요 좁쌀이 염증까지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 짰다가 잘못 짜가지고 세균 감염돼서 염증되고 화농성 여드름 되고, 그런 경우 몇 번 있었잖아.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네. 이거는 몸에 나는 여드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긁어내면서 절대 압출하고 짜지 마세요. 자기가 이마나 턱에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받을 정도다 하시면 안전하게 그냥 피부과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닥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질 제거 패드 있잖아. 제가 옛날에는 피부 안 민감하면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민감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살살 해야 되는데 막 빡빡 문대면서 닦는 애들 있다고.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조금만 해줘도 얼굴이 금방 빨개지고, 나중에는 막 크림을 뭘 발라도 다 안 먹어. 피부가 무조건 트러블 더 올라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선크림 안 바르거나 열 가급적 피하세요. 날 더워지면은 선크림을 아무리 발라도 무조건 뚫리거든요. 양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쓰시거나 자외선 차단 캡 같은 거 쓰시거나. 웃겨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양산 쓰고 다닌다고 쪽팔려도 어쩔 수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피부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 솔직히. 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완전한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뭐 짜지도 말고 패드도 쓰지 말고 어쩌라는 거냐. 수분감 많은 스킨케어만 잘해줘도, 1주만 딱 그렇게 해줘도 훨씬 많이 나아져요. 좁쌀은 거울로 가까이 볼 때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거지, 멀리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무심하게 수분 스킨케어만 일주일 동안만 해줘도 확실히 나아져요. 제발 믿어봐. 겨울은 건조함 때문에 수분이 쉽게 날아가서 보습을 잘해줘야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했죠. 그래서 장벽 크림을 추천했던 거예요. 반면 여름에는 열로 인한 수분 손실이 많은 거기 때문에 보습도 중요하지만 수분 공급이랑 열 진정 케어가 1순위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팩패드를 일단 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막 닥토 각질 제거 패드 이런 거랑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 그냥 이렇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편하잖아. 제가 좀 특히 잘 썼던 거는, 제가 브이로그나 이런 데서 맨날 자주 썼던 패드 두 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벤튼의 구아바 패드, 또 하나는 더랩의 그린 패드입니다. 얘가 좀 더 크기는 컸고 얘가 좀 더 진정감은 좋았어. 깨알 홍보 하나만 하면 요 더랩 토너나 여름에 써도 괜찮은 이런 카밍 크림, 보습 크림 있죠? 그린 패드 이런 거. 더랩 제품 제가 소개한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6월에 그냥 모조리 싹쓸이 할인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영 세일보다 더 싸게 할인해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근데 나는 이런 팩패드가 집에 없다, 그런 분들은 집에 알로에 즙 있죠? 찐 알로에 즙 99%
9%짜리 뭐 브링그린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화장솜에다가 듬뿍 해가지고 그 팩처럼 이렇게 붙이세요. 그 유튜버 한별두별님인가 그분이 그걸로 좁쌀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셨대. 근데 나는 뭐 알로에즙도 팩패드도 없다, 그냥 집에 토너밖에 없다 하는 분들은 꿀팁이 하나 있는데, 다이소 가가지고 거품 용기나 미스트 용기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그 토너 본체에다가 이 뚜껑을 연결해서 쓰면은 피부에 거품처럼 토너를 얹을 수가 있어. 그렇게 바르면 흡수력이 훨씬 좋아져요. 꿀팁 인정? 유튜버 다니님이라고 진짜 피부 너무 좋으시고 완전 쌉 동안이신 분 있거든. 그분이 만드신 쿠르 토너라고도 있는데, 그 쿠르 토너가 아예 거품 용기로 요번에 새로 나왔어요. 리뉴얼 돼가지고. 근데 제가 요거 써봤을 때 수분 토너 중에서는 흡수력이 진짜 탑급에 속하는, 유튜버여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품을 잘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토너 하나 새로 장만하셔야 되는 분들은 요것도 완전 강추드립니다. 요쯤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제가 수분 세럼을 추천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수분 세럼은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각질 제거가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데 수분도 공급 잘해주는 세럼 추천 하나 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아벤느 클리낭스 세럼. 안 적었죠? 받아 적으시라니까? 아니, 메모장 켜고 쓰시든가. 아벤느 클리낭스 세럼. 이게 좁쌀 중에선 진짜 1등템이에요. 제 여자친구의 친언니분이 좁쌀 여드름이 되게 심한데, 제가 그걸 무심코 한번 선물해 드렸다가 와 진짜 세상 너무 트러블이 다 가라앉았다는 거야. 약간 울긋불긋한 거는 파티온 트러블이 진짜 좋아하는데, 좁쌀에는 이 클리낭스 세럼이 그렇게 좋았대요. 자, 이제 세럼까지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뭐죠? 크림. 크림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젤 크림 형태 수분감이 좀 많은 워터리한 제형이 좋아요. 여름에는 저도 막 너무 민감할 때는 여름에도 장벽 크림 쓰고 그랬는데, 사실 웬만한 피부들은 여름에는 장벽 손상보다는 열 때문에 그걸 진정시켜주고 수분 공급이 좀 더 빠르게 되는 제형감을 더 원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크림을 찾으실 때는 전성분에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거를 찾으세요. 메모하셨어요?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부활초 성분이거든요. 부활초가 그 사막에서 피는 꽃이에요. 평소에는 물 안 만나면 이렇게 막 뭉탱이처럼 생겨가지고 쪼그라들어 있는데, 거기에 물 한 방울만 탁 놔줘도 애가 쫙 하고 핀다는 거지. 그 정도로 이 피부의 수분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이 성분이. 피부 속으로 수분이 침투할 때 좀 더 깊게 침투할 수 있고, 그래서 열감도 더 많이 진정되고 흡수가 쫙쫙 더 잘 먹게 만들어주는 성분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진정에 좋은 성분들이 있잖아요. 뭐 시카, 테카 이런 거,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더 좋아요. 플러스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 포함된 수분크림도 되게 좋아요. 왜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피지 조절이랑 항염에 좋기 때문에. 맨날 얘기했었죠, 요거는. 근데 시중에 보면은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 나이아시나마이드, 뭔가 진정되는 성분들 이런 게 싹 다 포함된 사용감 좋은 수분크림이 은근 적기는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함유하고 수분감이 팡팡 터지면서 진정 특허 성분까지 들어간 사용감 끝장나는 크림이 다음 주 수요일 4월 16일이죠. 요때 제가 공동 개발로 요번에 준비한 크림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테스팅 요렇게 많이 거쳤고요. 총 6차, 7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샘플인데 사용감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수분감이 짱짱합니다. 근데 막상 펴바르면 매끈하게 발리면서도 속건조를 잘 잡아줘요. 이렇게. 그동안 제가 장벽 크림은 좀 추천 많이 했었는데 사실 수분 크림을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이왕 가져올 거면 그냥 보습만 되는 수분 크림 말고 진정이 진짜 잘 되는, 트러블 좀 많은 민감한 분들도 다음날 자고 일어나기만 해도 진정이 뭔가 확 되는 그런 수분 크림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얼굴 엄청 땡기고 막 모공 부각돼 보이고 건조한 그런 수분 크림들이 많았거든요. 지성, 수부지, 복합성, 중건성 싹 다 쓸 수 있는 제형으로 만든 거예요. 수분감 워터리하게 살리는데 마무리감은 속건조 없이 저녁에도 쓸 수 있는 느낌.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다 쓸 수 있는 느낌. 다음 주 수요일 망간부. 자, 마지막으로는 좁쌀 여드름을 없애주는 올바른 세안제 선택법. 클렌저만 사실 잘 골라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반은 아까 얘기했던 스킨케어. 약산성 세안제 써라, 약 알칼리성 세안제 써라,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의사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일반인들 후기도 다 많이 찾아봤는데, 저한테 내린 종합적인 결론으로는 베이스는 약산성 클렌저가 맞기는 해요. 대신에 여름 약간 이렇게 기름 올라올 때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조금씩 추가해주는 게 좋은 거야. 지성 혹은 개기름 많은 사람들은 매일 저녁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저녁에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넣어주는 거고, 복합성, 중건성 이런 분들은 한 2-3일 간격으로 저녁에 한 번씩만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아침이나 저녁에는 다 약산성 베이스로 써주고요. 이게 피부가 가장 좋아지는 방법이더라고, 저한테. 약산성 클렌저도 여름엔 좀 세정력 있는 거 써줘도 돼요. 이런 거 근본이잖아. 세정력 꽤 좋아요. 이거 좀 더 세정력 센 거는 YBK 클렌저, 작년부터 계속 추천했었잖아. 약 알칼리성 클렌저 중에 좀 괜찮았던 거는 그 유튜버 제이나님께서 만드신 레이어랩이라는 브랜드의 클렌저가 있는데, 이게 좀 속당김이 적고 되게 촉촉했어요. 누가 말 안 하면 약 알칼리성이라고 잘 모를 정도로 괜찮았어. 좀 더 캐주얼한 브랜드 중에는 라운드랩의 소나무 클렌저, 이지엔트리의 어니언 클렌저, 이런 것들이 좀 뽀득뽀득한 세안제, 촉촉한 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각질 제거도 따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뷰티 유튜버들이 막 각질 제거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각질 제거는 약알칼리성 클렌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머드팩하고 필링팩하고 이런 걸 계속하면은 피부가 망가진다니까? 얘 하나만이라도 잘 쓰자. 올해에는 각질 제거를 좀 이런 식으로만 다룰 거예요. 필링 같은 것들은 난이도가 좀 높은 영역이에요.
괜히 집에서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야갈칼리성 클렌저 한번 써주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도 각질 제거 집에서 어정쩡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잘못하면 피부 장벽만 상한다고. 아 근데 저는 이런 클렌저 써도 코 블랙헤드나 개기름이 너무 심한데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그런 피지 연화, 각질 제거 이런 거에서 추천드릴게요. 요 비플레임 피지 연화제인데 이거 괜찮았어요. 피지 연화제가 좀 되게 셀 것 같잖아. 요걸 막 화장솜에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여기다 붙이고 있다가 떼고 나면 막 피지들 쫙 올라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면봉으로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성분을 그때도 확인을 다 해봤었는데 막 자극할 만한 바하 성분이나 아하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라하, 파하만 들어가고 피지를 좀 전략적으로 빼내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극 없이 너무 잘 뽑혀 피지가. 그래서 코 블랙헤드 고민이신 사람들은 요거 추천. 자 오늘 그래서 뭐였죠? 오늘 좁쌀려드는 원인, 좁쌀려드림이 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수분감 많은 스킨케어 방법, 올바른 세안제 선택 방법, 요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요거는 두고두고 좋아요 누르고 써먹으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게, 다른 피부 질환인데 좁쌀려드림으로 착각하고 억지로 짜내는 분들이 있어요. 피지선 증식증이나 한관종 이런 거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좁쌀이라고 하기에는 막 무슨 몇 년째 계속 달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피부과 가가지고 레이저로 지지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여기 예전에 피지선 증식증 달고 살았잖아. 그거 짜지지도 않는데 맨날 짜가지고 그거 모공막 오지게 넓어지고. 아시겠어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